봉아, 오늘은 내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 알려줄 거구먼. 바로 일일, 주간, 월간 컨텐츠 인디 레벨을 올리고 나서 본인이 뭐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이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이 말이오. 세 파트로 나누어서 컨텐츠를 설명한 건데 일일, 주간, 월별 컨텐츠이고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일일의 경우엔 자세하게 설명 주겠지만 주간이나 월별은 내가 영상을 태그해 놓을 테니 그 영상들을 참고해주면 되겠구먼. 우선 일일 컨텐츠부터 알아보자고. 첫 번째, 자동사냥. 6차 승급하고 630레벨이 되고 나서부터는 호박을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한디, 호박을 모아야 금전이랑 바람 원석,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오. 먼저 자동사냥의 경우엔 자동사냥 UI를 클릭하면 되고 본인이 돌아야 할 던전을 나락 레벨 10으로 끝까지 돌아야 길라잡이가 깨지면서 해당 맵의 자동사냥이 가능하니 참고하더라고. 자동사냥을 하기 전에는 꼭 메뉴에서 출세가도를 선택해서 보상을 받고 진행하더라고. 하루에 한 번씩 보상으로 재생축복의 무략과 등급에 따라 뚝배기를 주니까 꼭 사용해야 해요. 자동사냥은 동일 계정 내에 4시간 동안 할 수 있고 던전의 피로도에 따라서 그 이상을 못하니 참고하고, 동일 계정 내 다른 캐릭터가 있다면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그리고 사냥터를 돌다 보면 각 던전에 호박을 주는데 한 캐릭터의 자동사냥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개수는 300개고 동일명의 계정 내에 다른 캐릭터 포함 500개까지 얻을 수 있어. 대신 여기에 문파에서 얻을 수 있는 복숭아는 피로도 1시간과 호박 개수 50개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고, 해와 달로 온다면 복숭아는 언제나 있으니 오면 좋아. 또 한 가지, 백호 환수는 환수 효과가 호박을 늘려주는 시스템이라서 백호 환수를 첫 환수로 키우는 게 좋아. 이 내용도 위에 태그해놨으니 클릭해서 한번 보자고. 그리고 위에 경험치 메뉴를 클릭하면 니나노와 요강 그리고 출세 무략 등을 사용하면 마찬가지로 길라잡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경험치 올라가는 배율이 바뀌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사용을 하면 된다 이 말이오. 그리고 전에는 설명해주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디, 바로 Alt-Q를 누르면 사냥의 길이라는 것이 나오는디, 이건 메뉴에서도 사라진 거라 모르고 지나치는 발인이들이 있을 수 있어. 이건 꼭 참고해야 해요. 왜냐면 끝까지 깨고 나면 전표를 얻을 수 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게 모이면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니 참고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주는 바람의 원석을 통해서 신체 강화를 하면 캐릭터 능력치랑 전투력을 팍팍 올릴 수 있어. 본인이 아직 신체 강화를 안 해봤다면 길라잡이가 뜰 테니 참고하더라고. 두 번째는 환상의 시련인데, 환상의 시련은 메뉴에서 모험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고 하루에 10번까지 할 수 있어. 여기서 추가 경험치랑 업적을 얻고 내공 강화 구슬도 얻어서 능력치랑 전투력을 더 키울 수 있는데, 꾸준히 하면 확실히 캐릭터가 강해진다 이 말이오. 환상의 시련의 경우엔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해당 맵을 하려면 자동사냥과 마찬가지로 길라잡이를 깨야 해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사냥터보다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해줬던 여러가지 버프를 넣고 가면 좋은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사용하는 중복되지 않는 버프는 사냥 필수물약, 사냥의 길 보통한 약을 통해 시전 향상, 마력 증강, 마법 치명, 메뉴에서 왈수 편의점을 클릭 후 사냥 종합 시약 5단계, 서열의 기록에서 성계 서열 보상, 그리고 부캐릭터가 있다면 도사에게 극생환대법, 도사의 축 복파무속 고무신의 가오청방 흡기, 마도사에게 마법 강화 능력 강화 집중 강화, 기공구슬화 오행구슬, 광폭멸천 내성증폭, 영혼의 결속 등을 받는 뒤 마도사가 2캐릭터 있다면 위에 사냥 종합 시야까지는 활용하고 마도사의 광폭멸천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도사에게는 생환대법 정도만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이 말이오. 대부분의 유저들의 경우 11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 30분까지 하는 연탐을 하는 뒤, 그 이유는 사냥 필수물약 등의 버프가 1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하루마다 무료 약과를 주는 뒤 이 약과는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고, 약과는 첫 번째로 뇌정벼락을 받는 게 좋아. 뇌정벼락은 공격 기술 사용 시 캐릭터 시야 내 랜덤 적에게 벼락 공격을 가하는 건디, 그 덕에 몬스터가 원거리 직업군이 아니어도 편하게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참고하더라고. 교약에 따라 기본 경험치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약을 높이는 게 좋은데, 교약의 경우엔 일정 조건을 통해서 해금이 되니 이 표를 참고해서 해금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오. 교약 중에 처음에는 아직 어리둥절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다 넣고는 하는데, 아직 스펙이 좋지 않다면 기생폭탄이나 고통의 맹독은 빼고 도는 게 좋아. 이유는 나도 모르게 체력이 깎여서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인데 두 교약은 추천을 안 하는구먼. 경험치는 배율이 높을수록 더 좋은 효율을 보이는데, 주간에 공짜로 주는 니나노 1시간짜리 2개와 모험 이벤트로 주는 요강과 출세가도를 통해서 주는 경험치 버프를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문파가 있다면 문파 요강을 써서 10분 동안 높은 경험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오. 높은 레벨의 사람일수록 경험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높은 경험치 배율을 얻으려고 순금 요강이나 성장 요강 등을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문파 요강으로 대체하는구먼. 우리 해와달 문파의 경우엔 700% 요강을 사용하는데
요강은 10분만 사용이 가능해서 하루에 한 번씩 사놓고 초기화 비서로 다시 초기화를 진행하고 다시 10분을 충전해서 최대 30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환상의 시련은 10번까지 돌면서 경험치 추가 보너스가 있으니 실패하면 그 보너스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꼭 다 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 한번 환상의 시련을 돌면 내공 강화 곳을 2개씩 주는 뒤 그걸 클릭해서 내공 강화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내공을 강화해서 능력치나 전투력을 올릴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는 게 좋아. 세 번째는 레이드. 메뉴에서 레이드를 클릭하면 시작할 수 있고, 레이드 보스를 잡으면 천재의 공명을 소모해서 레이드 주화랑 기술 능력 보조제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장비 제작이랑 강화 재료도 얻을 수 있고, 레이드 상점에서 환수 정령 조각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레이드의 경우엔 동일명의 계정은 같이 들어갈 수 없고 2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으니 해당 투력에 맞는 보스를 잡거나 혹은 쩔을 받으면서 키워나가면 좋겠구먼. 레이드 상자에서 나오는 재료들은 판매 시 금전을 얻을 수 있고 보상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주는 재료들도 달라지니 참고하고, 본인이 투력이 높아질수록 주화 단계도 올라가면서 더 많은 주화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투력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해요. 동일명의 계정 총 15번을 돌 수 있는데 이건 캐릭터를 5개까지 키워서 매일 돌아주면 모든 캐릭터가 돌 수 있으니 참고하더라고. 본인의 단계 레이드의 재료를 다 샀다면 낮은 단계의 레이드를 돌아서 낮은 단계 재료들도 사는 게 좋고, 주마다 재료 교환권을 살 수 있는 것이 초기화되니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원래의 단계 보스를 잡으면 좋아. 네 번째는 채굴 시스템이요. 채굴 시스템은 메뉴에서 채굴을 클릭하면 이동이 가능하고, 채굴을 활용하면 소량의 금전, 경험치, 아이템 같은 걸 얻을 수 있어 곡괭이랑 채굴 집중력 300은 무료로 회복되니까 자동사냥, 레이드, 환상의 시련을 다 했다면 꼭 한 번은 들어가서 채굴 시스템을 즐겨보도록 하자고. 더 높은 경험치와 시간이 없을 땐 캐시를 통해서 광부 도시락을 사서 채굴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건 여유가 있을 때 하면 좋아. 그리고 이품이나 일품의 세트로 채굴 집중력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데 채굴의 경우에 채굴 집중력이 1만 이상이어야 효율이 좋으니 이것도 참고하더라고. 다섯 번째는 환수의 모험이요. 메뉴에서 환수를 클릭한 후 환수의 모험을 클릭하면 각 지역으로 모험을 보낼 수 있어. 환수의 모험은 환수가 있을 시 가능하지만 본인의 투력과 환수의 투력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열리고 8시간 동안 환수가 모험을 진행할 수 있어. 환수 경험치는 물론 거기에서 재료들이 나온다 이 말이요. 이 재료들은 환수 장비를 맞출 때 사용되고 가끔 희귀하게 환수 세트 옷이 나오는데 이건 거래소에서 비싸게 팔리는 아이템이니 꼭 하루에 한 번씩은 확인해서 돌릴 수 있도록 하자고. 여섯 번째는 신수의 유적 보상이요. 이건 월간 콘텐츠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하루에 한 번씩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메뉴에서 신수의 유적을 클릭한 후 이동 가능하고, 재단을 클릭하면 본인이 유적을 돌았다는 가정하에 하루에 한 번씩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상은 유물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니 참고하자고. 일곱 번째는 천명이요. 천명은 매일 할 수 있는 컨텐츠이고, 이 컨텐츠의 경우 지금은 필수는 아니지만 천재의 축복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컨텐츠요. 메뉴에서 세계 지도를 간 후 12지신을 선택하고 서쪽으로 넘어가면 압록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주몽과 무리들을 볼 수 있고, 1000명의 느낌표를 더해서 말을 하면 참가 신청이 완료된 거요. 최소 8명이 모여야 출발하는 컨텐츠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업적도 깰 수 있고, 목요일에는 10만 전도 주는 주간 이벤트가 있으니 다른 날은 몰라도 목요일엔 참여하자고. 그리고 1000명을 통해서 얻는 천재의 축복은 압록강의 오른쪽 밑에 포털로 가면 오녀산성이 나오는 뒤 거기에서 가운데 있는 재단을 클릭한 후 들어가게 되면 환웅장비 수리상자로 교환을 하면서 천재의 축복을 바치는 업적을 또 깰 수가 있구먼. 환웅장비 수리상자는 거래소에서 팔리는 것이니 이것도 모으면 돈이 된다 이 말이요. 자, 다음은 1000명과 연관되어서 시간이문이라는 컨텐츠인데 이것도 오녀산성에서 진행할 수 있고, 맵에 보면 각 투력에 따라 들어갈 수 있고 제한시간도 투력에 따라 달라져. 들어가서 최대한 많은 몹을 잡는 게 핵심이고, 일반적인 몬스터와는 다르게 잡을 때 랜덤으로 천재의 축복을 주고 가끔씩 천재벽옥이라는 것도 주는데, 천재벽옥은 클릭하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되니 꼭 하루에 한 번은 참여해보자고. 그리고 같은 오녀산성에서 하는 컨텐츠인 맹호의 한이 있어. 이건 가운데 있는 너굴도사 NPC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시작하기 앞서 맹호가 왜 한이 맺혔는지를 봐야 진행이 가능해. 전투력에 따라서 난이도를 다르게 들어갈 수 있고 사인이 룩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 점수에 따라 업적이 깨지고 많이 할수록 업적이 깨지니 8차 승급에 필요한 업적을 채우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컨텐츠구먼. 보상으로는 천재의 축복을 주니 이것도 참고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지역보스요. 매일 오후 7시가 되면 지역보스가 떴다고 나오는 뒤 그럼 메뉴를 클릭하고 몬스터 일지를 클릭하면 자신의 투력과 레벨에 맞는 보스를 잡을 수 있도록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NPC를 클릭하면 총 50개의 방이 있고 거기에 한 방당 15캐릭이 들어가서 보스몹을 잡는 컨텐츠요. 여기서 데미지 관여도가 1등이면 괴수의 핵을 3개 받을 수 있고 2등이면 2개 받을 수 있어. 그 이외에는 1개씩 받지만 데미지 관여율이 적다면 아예 못 받을 수 있으니 잠수는 하지 말자고.
그렇게 받은 괴수의 획은 장비 제작 메뉴에서 세트 옷을 클릭 후에 세트 옷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괴수 경화 조각은 메뉴에서 왈수 편의점을 클릭해서 사냥 시 얻었던 바람의 운석을 재화교환해서 얻을 수 있어. 투력과 능력치를 향상시켜주는 아이템이니 발인이들은 꼭 매일 참여하자고. 자, 이제 주간 콘텐츠 얘기 좀 해보자고. 일일 콘텐츠와 다르게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위에 태그를 클릭하면 그 설명 영상을 볼 수 있어. 첫 번째로 안시성이요. 메뉴에서 모험을 클릭해서 밑에 있는 안시성을 클릭하면 이동이 가능하고, 매주 월요일 밤 12시에 초기화되는 안시성 콘텐츠는 레벨 650부터 참여 가능한 뒤 4에서 8명이서 몬스터랑 막사를 처치하면서 안시성을 방어하는 거요. 보상으로 경험치, 금전, 전표, 업적을 챙길 수 있으니 꼭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도전 천하제일이라는 건디, 메뉴에서 모험을 클릭해서 밑에 있는 도전 천하제일을 클릭하면 이동이 가능해. 7차 승급하고 나서 도전 가능하고, 30층 돌파형 던전이라 전투력 맞춰서 들어가면 경험치, 전표, 금전, 황금 돋보기, 가문 무구 같은 걸 얻을 수 있어. 세 번째로 스사노우인디, 앞에 컨텐츠들과 마찬가지로 메뉴에서 모험을 클릭하고 스사노우를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고, 레벨 720 전투력 35,000 이상이면 참여 가능한 뒤 최대 5명이서 보스를 잡는 콘텐츠요. 보상으로는 환수 장비 돋보기, 금전, 사냥 필수 능력 향상 물약 같은 걸 얻을 수 있어. 네 번째는 악기문인데, 모험에서 클릭해서 옆으로 페이지를 넘기면 있고, 클릭 시에 이동할 수 있어. 레벨 740 전투력 45,000 이상이면 입장 가능한 뒤 주에 2번 들어갈 수 있어. 각인 효과랑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곳이요. 제한 시간 5분 안에 11개 구역을 다 깨야 하니 집중해서 해야 해요. 다만 여기서 주는 경험치가 좋다고 생각해서 경험치 버프는 챙기지 않는 게 좋아. 왜냐면 여기서 주는 경험치는 클리어 경험치가 좋기 때문이지, 몹이 경험치가 좋은 게 아니어서 그다지 효율이 없어. 그리고 악기문을 클리어하면서 얻어지는 포인트로 각인을 만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자고. 다섯 번째는 3000대천 세계인디, 메뉴에서 세계 이동을 클릭한 후에 천상계로 가고, 그 위로 올라가면 천성연의 방이 나오는디 거기에 4명이 모여서 같이 그룹을 하고, 룩장이 3000대천 세계를 클릭하면 갈 수 있어. 여기에서는 규약이 랜덤으로 설정되고 올라갈수록 더 힘든 규약이 나오는데, 10번째 스테이지를 통과할 때마다 보상을 주고, 그 상자에서 장신구에 낄 수 있는 놀이개가 등급별로 나오니 참고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캐시샵에서 주간 무료 보급품을 구매하면 광부 도시락 1개를 얻을 수 있고, 환수모험 시간을 줄여주는 환수모험 촉진이 불꽃을 받을 수 있으니 요런 거 놓치지 말고 꼭 챙기자고. 자, 이제 월간 콘텐츠를 알아보자고. 첫 번째로 앞에서 말했던 신수의 유적이요. 메뉴에서 신수의 유적을 클릭하면 이동 가능하고, 신수의 유적은 매월 1일 공인의 재단을 통해 고대 신수 유적 입장할 수 있어. 여기서 신수 보스 처치하고 한 달 동안 1일 보상을 챙기면 신수 장비 제작도 가능하니 신경 써요. 두 번째로 문파 레이드인 제천 대전도 있는데 30일마다 진행되는 콘텐츠라 경험치, 문파 기여도, 문파 공적치, 형상 변환권 같은 걸 받을 수 있어. 문파에 가입하면 천도 복숭아도 얻어서 호박 개수랑 사냥터 피로도도 늘릴 수 있어. 세 번째로 가문결투요. 이것도 하루마다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보상이 매월 1일에 주기 때문에 월간 콘텐츠로 넣었어. 전투력 높은 가문원을 등록해서 진행하는 뒤 승점이 1100점 이상이면 지난 시즌 보상도 받을 수 있어. 보상으로 내공 구슬, 금전, 전표를 얻을 수 있고, 가문 특성 강화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위에 태그를 클릭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고. 이렇게 그동안 봉규에게 물었던 궁금증을 풀어봤어. 1일 주간 월간 영상은 6차 승급 이후 해야 할 콘텐츠 정리 가이드구먼. 꼭 발인이 여러분들이 더욱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아참, 여러분, 설명란에 있는 서포터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여러분이 캐시를 사용할 때 소정의 금액이 포인트로 나한테 후원되고, 내가 크리에이터즈 캠페인을 완료하거나 캐시를 사용하면 여러분에게도 소정의 포인트가 생기는 구조이니 꼭 한번 해주면 좋겠구만.